상상도 못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최근 영국 한 작은 마을이 배송 문제 하나로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물건 파손은 기본, 오배송의 이웃 간 불화까지 심해지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운 것이 바로 한국에서 온 작은 택배 회사였다는 점입니다. 배송 하나로 냉랭했던 마을 분위기가 바뀌고 심지어 굳게 닫혔던 마음까지 열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영국 시골 마을에서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이든입니다. 런던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정원을 가꾸고 희귀 서적을 읽으며 조용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는 전직 사서이죠. 아침이면 이슬 맺힌 장미를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벽난로 앞에 앉아 낡은 책장을 넘기는 것이 제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제 삶은 마치 제가 사는 이 작은 마을처럼 대부분 평온하고 예측 가능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고요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택배 문제 때문이었죠. 원래도 영국의 배송 시스템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최근 등장한 한 신생 업체의 서비스는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가격은 최저로 라는 요란한 문구가 적힌 낡은 트럭이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저렴한 가격표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엉망인 서비스가 도사리고 있었죠. 저 역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고서적 세트가 비 오는 날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정원 울타리 너머에 던져져 흠뻑 젖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의 허탈함이란. 또 아끼던 앤티크 찻잔 세트는 배송 과정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옆집 메리의 소포와 제 것이 뒤바뀌어 배달되는 일도 여러 번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역사교사인 에드의 불만은 특히나 거셌어요. 그는 꼼꼼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런 상황을 더욱 견디기 힘들어했죠. 에드는 이 모든 택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특정 국적의 사람들, 특히 동양인이나 한국인들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통이 어렵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어요. 지난주 자기 집 현관 앞에 아무런 인사 없이 물건을 던지듯 놓고 간 동양인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단정적인 태도와 특정 국적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저는 솔직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뚜렷하게 반박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에 그저 속으로만 못마땅하게 생각할 뿐이었죠.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서도 비슷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에드의 의견에 동조하며 특정 국적의 사람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소해 보이는 택배 문제 하나가 이렇게 이웃 간의 불신을 키우고 심지어 잠재되어 있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은퇴 후 어렵게 찾은 평화로운 나날들이 값싼 택배 서비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드리워진 불신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어두워 보였어요. 마을 전체가 엉망진창인 택배 서비스 때문에 들끓던 시기에 제 친구 에드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무려 반년 동안이나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샅샅이 뒤져 겨우 손에 넣은 물건이 도착하는 날이었거든요.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이자 그의 빅토리아 시대 회중시계 컬렉션의 마지막 조각과도 같은 귀한 골동품 시계였죠. 그날 아침 에드는 평소답지 않게 현관 앞을 서성이며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기대감은 곧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중한 택배는 엉뚱한 주소로 배달되었고 수소문 끝에 겨우 되찾아왔을 때는 상자 자체가 보기 흉하게 구겨지고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함을 잃지 않던 에드였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죠. 그는 망설임 없이 당장 택배 배송센터로 향했습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멀찍이 서남아 그의 뒤를 따랐어요. 마을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한 창고 같은 배송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드는 이전에 몇 번 문제가 되었던 동양인으로 보이는 젊은 택배 기사와 마주하게 되었죠. 에드는 구겨진 상자를 거칠게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배송 오류와 물품 훼손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분노와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사뭇 달랐어요. 제가 보기에도 기사는 사과보다는 주소 라벨이 명확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을 더욱 절망시킨 것은 상자 안의 내용물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시계의 섬세한 유리 덮개에는 선명하게 금이가 있었습니다. 평생 규칙과 정확성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온 에드에게 이런 부당한 처사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는 아무런 보상 약속도 받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배송센터를 나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고 평소에 꼿꼿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날 저녁,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에드와 비슷한 피해를 경험했던 이웃들은 그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며 분노했고 특정 택배 회사와 그 직원들, 더 나아가 특정 문화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반감은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불 꺼진 에드의 집 창문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가 느꼈을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죠. 한때 기다림의 설렘을 안겨주던 택배라는 존재는 이제 우리 마을에서 불안과 불쾌함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형편없는 택배 서비스 때문에 마을 전체에 불신과 실망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정각, 저희 집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문 앞 계단 위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반듯하고 견고하게 포장된 상자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상자 위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세요. 정갈한 손글씨로 적힌 문구였어요. 이런 세심함에 감탄하며 상자를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제가 주문했던 희귀본 도록이 조금의 구김이나 흠집 없이 완벽한 상태로 들어있었어요. 송장을 확인해보니 마음택배라는 생소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배송 예정 시각인 오전 9시가 명시되어 있었죠. 정확히 그 시간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옆집 메리가 다소 흥분한 표정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오전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깔끔한 포장 상태, 다정한 손글씨 메모, 그리고 약속된 시간 정시에 도착한 배송까지. 메리에게도 이는 신선한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온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들뜬 목소리에서 만족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창밖을 통해 파란색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동양인 남성이 배달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음택배의 기사였죠. 그는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두 손으로 정중하게 물건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도레이든더군요. 이전에 불쾌했던 택배 경험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부재 중인 집에는 현관 옆 안전해 보이는 곳에 상자를 놓아두고 문틈에 작은 메모를 남기는 세심함까지 보였어요. 물건을 아무렇게나 던지거나 되는 대로 방치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택배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포장 상태, 정확한 배송 시간 준수,
그리고 무엇보다 기사의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에 대한 칭찬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이웃들의 표정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기대감이 엿보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다시 마음 택배를 통해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상자 위에는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에이든 씨, 오늘은 비가 와서 책이 젖을까 염려되어 비닐로 한 겹 더 포장했습니다. 즐거운 독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날의 날씨까지 신경 써서 포장에 반영한 세심함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마음 택배의 등장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잃어버렸던 택배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조심스럽게 되살리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음 택배가 보여준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물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하는 데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보여준 대응 방식이야말로 기존의 어떤 업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저희 마을 주민들에게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 깊은 신뢰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문한 앤티크 찻잔 세트의 배송이 하루 늦어진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연된다는 통보만 받기 마련인데 마음 택배는 도로 보수 공사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정중하게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세심함에 저는 이미 조금 놀란 상태였죠. 다음 날 도착한 택배 상자 안에는 제가 주문한 찻잔 세트와 함께 작은 선물 상자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먹음직스러운 수제 비스킷과 손글씨로 쓴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어요. 배송 지연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따뜻한 차와 함께 즐겨달라는 진심 어린 내용이었습니다. 배송이 조금 늦어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성스러운 사과와 보상을 받아본 것은 제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웃인 로라 부인의 경험담은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가 주문한 값비싼 도자기가 배송 과정에서 안타깝게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날 마음 택배 기사가 직접 새 제품을 들고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사과의 의미로 자그마한 꽃다발까지 준비해 와서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로라 부인은 그 정성 어린 태도에 감동해서 눈시울까지 붉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물건의 가치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한 번은 장난삼아 고객센터에 피드백을 남겨보았습니다. 포장이 너무 완벽해서 가끔 열기가 번거로울 때가 있다는 사실 심각한 불만은 아니었죠. 형식적인 답변이 오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마음 택배 기사가 손잡이가 달린 특별 제작 포장 상자를 들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상자에는 다음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여실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았다는 소중한 의견에 감사하다는 메모까지 붙어 있었어요. 고객의 사소한 불편함, 그것도 제가 장난처럼 던진 의견까지 귀담아 듣고 즉각적으로 개선하려는 이런 수준의 응대에 저는 뭐랄까 일종의 문화적 충격마저 느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객의 감정까지 세심하게 헤아리는 서비스였으니까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음 택배가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를 이곳 영국에 소개하고자 설립된 회사이며 한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서비스가 아주 드문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심지어 초기에 동양인과 한국인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 친구 에드조차 이제는 마음 택배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주문한 희귀 역사 서적이 품절 상태였는데 마음 택배 측에서 직접 다른 서점을 수소문해서 동일한 책을 구해다 주었다는 그의 경험 담은 마음. 택배의 헌신적인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사이에서 회자되었죠. 마음 택배는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회사를 넘어
마음이라는 한국적인 가치를 통해 저희 마을 공동체의 신뢰와 애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음 택배가 저희 마을에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력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오랜 갈등 하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사건은 제게도 무척 인상 깊게 남아있죠. 바로 제 오랜 친구이자 깐깐하기로 소문난 에드와 그의 위층에 사는 노부부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집 사이에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깊은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는지는 이제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오래전 정원 경계 문제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에드의 애완견이 노부부의 화단을 망가뜨린 사건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죠.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서로에게 마치 투명 인간처럼 행동하며 지내왔습니다. 마을 행사가 있을 때면 번갈아 불참했고,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의 시선을 애써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이웃들조차 양쪽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할 정도로 그들의 불안은 마을 전체에 무겁고 불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마음 택배의 젊은 기사인 하준 씨가 평소의 빈틈없는 모습과는 다르게 뜻밖의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제가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어요. 에드의 택배와 위층 노부부의 택배를 서로 바꿔서 배달한 것이죠. 에드의 집 현관 앞에는 노부부가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희귀 허브 씨앗 봉투가, 노부부의 집 현관 앞에는 에드가 주문한 골동품 관련 서적이 놓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마조마했죠. 잠시 후 에드가 문을 열고 나와 택배 상자의 송장을 확인하더니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깊은 숨을 한번 내쉬더니 코트를 걸치고 상자를 들고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첫 대면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붙어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에드가 조심스럽게 위층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에드는 다소 멋쩍은 표정으로 들고 있던 상자를 내밀었죠. 그때 현관 안쪽에서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그의 손에도 다른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상자를 에드에게 건넸습니다. 상자를 서로 교환하는 그 짧은 순간 오랜 시간 쌓여온 냉담함 속에서도 아주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에드가 무심한 듯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할아버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응답했고 할머니는 희미하게나마 입가에 미소를 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작은 사건 이후 두 집 사이에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분명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완전히 외면하는 대신 어색하게나마 서로에게 목례를 나누었고 가끔은 날씨에 대한 아주 짧은 인사말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직접 구운 스콘 몇 조각을 에드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고 며칠 뒤에는 에드 정원의 탐스러운 장미 몇 송이가 담 너머 노부부의 정원으로 건네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음 택배 본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양쪽 집에 직접 정중하게 사과 전화를 하고 작은 선물로 고급 홍차 세트와 함께 편지를 보냈다고 들었어요. 편지에는 그들의 실수가 오히려 두 분의 관계 회복의 작은 계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다는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에드와 노부부 모두 이 편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후문이었죠. 하준 기사의 의도치 않은 실수는 역설적이게도 10년 묵은 갈등의 벽을 허무는 따뜻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마음을 배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택배가 저희 마을에 가져온 따스한 변화의 바람은 마을의 최고령
어르신이자 모두에게 존경받는 은퇴 교장 선생님이신 조지 할아버지의 90세 생신날, 그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들어 자녀들과의 연락이 뜸해지면서 부쩍 외로움을 느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저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할아버지의 건강을 고려해서 떠들썩한 파티 대신 각자 조용히 선물이나 카드를 전달하며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할아버지가 평소 즐겨 읽으시는 역사 관련 서적 한 권을 골라 마음 택배의 생신 축하 포장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생신 당일 할아버지 댁 앞에는 놀랍게도 늘 보던 하준 기사가 아닌 단아한 모습의 한국인 여성 직원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라라고 들었어요. 그녀는 예쁜 꽃과 선물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공손히 인사를 건넨 뒤 바구니와 함께 작은 상자 하나를 더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뜻밖에도 먹음직스러운 영국식 라이스 푸딩과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9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에서는 어르신의 생신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떡을 나누는 풍습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비록 한국 전통 떡은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영국식 푸딩으로나마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기원과 함께요. 자신의 생일조차 잊은 듯한 자녀들과는 달리 낯선 이국의 택배 회사가 보여준 이토록 세심하고 진심 어린 정성의 조지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음 택배는 단순한 배송 서비스를 넘어 저희 마을의 자랑이자 따뜻한 공동체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저희 마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한때 동양인, 특히 한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졌던 제 친구 에드에게도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음 택배의 훌륭한 서비스에 점차 마음을 열어가고는 있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어떤 경계심 같은 것이 남아있는 듯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에드가 잠시 돌봐주던 어린 손자가 갑자기 높은 열과 함께 경기를 일으키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황한 에드는 의사와 약국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잘 닿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해요. 마침 퇴근하던 길에 저희 집 근처를 지나던 하준 기사가 저의 다급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빗속을 뚫고 차를 돌려 자신이 아는 다른 지역의 약국까지 달려가 해열제를 구해왔습니다. 하준은 에드에게 약을 건네며 복용법과 아이를 간호하는 요령까지 차분하고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택배든 약이든 필요한 사람에게 제 시간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픈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담담하게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에드는 말없이 약을 받아들고 그 순간만큼은 어떤 편견이나 경계심 없이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에드는 직접 구운 스콘과 자신이 가장 아끼는 홍차 세트를 들고 마음 택배 사무실을 찾아가 하준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에드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 택배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이며 서툰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기까지 시작했죠. 에드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음 택배는 단순한 배송 서비스를 넘어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간적인 교류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저희 마을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가운 불신으로 얼룩졌던 작은 마을이 마음 택배라는 한국 회사의 진심 어린 서비스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봤어요.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것을 넘어 따뜻한 정과 세심한 배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지어 오래된 갈등까지 해소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심이 가진 놀라운 힘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